영광스럽게도 2번씩이나 나오는 신춘몽입니다. 느지막하게 영화를 찍게 돼갖고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식구는 필요한 거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요. 저는 다행스럽게 이 영화를 찍으면서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건 사실은 진짜로 제가 이제 찍은 작품 중에서 최초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카메라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제기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종로 3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였고, 이렇게 지나다가 버스 밖으로 보면은 그 노인들이 그 탑골공원에 많이 모여 있어서 아, 왜들 저렇게 할 일 없이 모여 있나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다가 이제 100세 시대 명예기자가 되면서 뭘 취재해 오려는데 할 줄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딱 나가서 접해보니까 그분들이 괜히 할 일 없어서 모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분들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거기 나와서 이제 시간 죽이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갖다가 이 젊은 사람들, 자식들, 가족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이제 글을 써놨다가 제가 제작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70줄에 들어섰는데 말하면서도 끔찍하네요. 제가 70년을 살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짧은데 그 어르신들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안 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갖다가 저녁 시간까지 그냥 버리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시간 죽이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일은 가서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지. 이거는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내일은 뭘 하지? 뭘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 그러면 그거는 이미 멈춰져 있는 시간이거든요. 젊은 분들은 멈춰졌다가도 다시 뛸 수가 있어요. 근데 탑골공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시 뛸 시간이 없어요. 돌아올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멈춰져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이른 아침 병원 대기실은 신음소리로 가득하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출근 전인데 환자들의 목은 길어질 대로 길어졌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서는데 몸의 통증만큼이나 가슴이 서럽다. 약봉지를 가방에 밀어넣고 집이 아닌 종로 나들이에 나섰다. 새로 단장되어 추억 뒤편으로 밀려난 단성사와 허리우드 극장 빌딩 앞에서 나는 오늘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어디에선가 나의 30년, 아니 40년 전 날들이 손짓하는 듯해서 자꾸만 뒤돌아보다 빈 하늘을 걸어 그곳에 멈춰 섰다. 맨 땅에 앉아 바둑과 장기를 두고 신문지 한 장 위에 잠을 청하는 사람과 알 수 없는 여성들과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무언지 알 필요조차 없는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 하며 목이 터져라 떠들어대고 있는
이곳은 노인들의 쉼터라는 탑골공원이다. 자신의 아이들 급식이 부실하다며 눈물을 찍어내던 어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내 부모의 밥상을 몇 번이나 살펴드렸던가를 생각하다 부끄러운 마음에 도망치듯 종묘로 들어섰다. 종묘의 안과 밖은 너무도 달랐다. 왕과 왕비님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넓은 정원은 조용하면서도 화려하다. 이름 모를 길 모퉁이에서는 왕비님의 비단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여 아무도 없는 길섭에 가슴을 내려놓았다. 색바른 책 속에서 알아왔던 왕과 왕비님의 흔적을 뒤적이고 있는 나는 나를 낳고 기르신 내 부모를 얼마만큼이나 품고 살아왔을까. 담장 밖에서 낙엽처럼 휘청거리는 우리의 부모를 찾아본 일이 있기는 있었을까. 아니면 냄새나는 보따리 취급하지는 않았을까. 종묘를 나오다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났다. 선생님은 온몸으로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될 것 같은 어제를 말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무심하다. 하기는 명성황후가 공주냐는 물음이나 삼촌, 사촌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더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속에 밀어넣고 나오는 길에 잔술 1,000원 하고 쓰여진 작은 가게 앞에서 또다시 서글퍼졌다. 잔술 1,000원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소주 한 병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한 잔씩 사서 드신다고 하여 서러운 죄인을 앞세워 한참을 걸었다. 늙는다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는 어느 글쟁이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머리 위를 맴돌던 잿빛 하늘이 나를 부르는 듯도 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다 몸은 떠나고 가슴은 그것에 남겨뒀다. 글을 먼저 시 쓰듯이 수필로 써놨던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긴데 다큐형들은 이제 짧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썼던 건 아니에요. 제가 글쓰기는 좋아해갖고 그 여성시대나 그런데 방송이 한 70번 됐어요. 탑골공원에 그 취재를 하러 간 건데 너무 실정이 너무 뭐랄까 안쓰럽고 그냥 돌아올래다가 거기 그냥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제 견학을 온 거죠. 근데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무심해요. 그러니까 그 떠도는 그 어르신들 모습하고 천진난만하고 세상 아직까지 때가 안 묻은 그 어린애들 그 무심한 표정이 기어차가 되는 것 같아서 쟤네들은 우리가 지내온 역사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젊은 분들이 그 노인들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노인이란? 하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대답이 노인은 냄새가 난다. 신경질이 많다. 소리를 지른다. 뭐 그게 노인의 대명사래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참고 있는데 더 참으라 그래요.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얌전히 그냥 앉아 있으래요. 아, 내가 죽었어요? 얌전히 앉아 있게. 아, 위로를 못 해드리더라도 인정은 해드리고. 아, 어르신들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아침밥 먹고 출근할 곳이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런 눈을 떴을 적에 오늘은 뭐를 해야 되지? 그게 그렇게 괴롭고 지금 영화를 찍는 게 저를 위해서뿐이 아니고요. 그 배우들이 무슨 전문 배우들이 아니에요. 배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다들 쫓아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또 너무 잘해요. 세상을 그만큼 살아왔으니까. 같이 우리 나이에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지금은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 둘, 셋.